장기 이동평균선을 대량 거리를 수반하면서 돌파한 종목이 이후에 이 돌파된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시키지 않고서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후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귀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차례차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회귀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음은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가격이 어느 쪽으로든 멀어지게 되면은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으로 회귀를 하고요. 또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멀어지면 회귀를 합니다. 또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멀어지면 회귀하고요. 또 멀어지면 회귀하고요. 멀어지면 회귀하고요. 멀어지면 회귀하고요. 멀어지면 회귀합니다. 물론 상승장, 하락장,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격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동평균선의 특징은 이런 회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 특징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검정색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특정 이동평균선에 지지받았던 종목은 향후에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구간에서도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 지지받았던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은 저항으로서 역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주가가 밀리죠. 여기서도 저항받고 밀리고요. 저항받고 밀리고요. 저항받고 밀립니다. 여기서도 저항받고 밀리고 저항받고 밀리고 저항받고 밀리죠.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도 있고요. 우하향 기울기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동평균선이 더 지지의 힘이 강하냐 하면은 바로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동평균선이 이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동평균선보다 지지의 강도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향 기울기를 가지는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주가가 위쪽에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동평균선과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주가는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느 쪽이 저항의 강도가 더 크냐 하면은 바로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동평균선이 더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11선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11선의 방향이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도 역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주가의 흐름도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주가도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도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는 주가의 흐름도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만약에
단기 이동평균선은 윗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랫방향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이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아랫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세 번째 특징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이동평균선의 세 번째 특징인 방향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바닥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다가 우상향 기울기로 바뀌는 지점이 있겠죠. 그런 자리가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다가 우상향 기울기로 바뀌게 된다. 이 기울기가 바뀌는 변곡점 자리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가 우상향 기울기로 전환이 된다. 이 기울기가 바뀌는 변곡점 지점이 중장기적인 주가의 바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색 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가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 선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돌파한 241선을 지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를 했다. 매집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런 종목이 눌렸을 때 이 돌파된 241선을 지키면서 이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241선의 기울기가 돌게 됩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다가 우상향 기울기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 전환되는 변곡점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의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가 241선을 돌파한 자리고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가 241선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다가 우상향 기울기로 전환이 되죠. 그 전환되는 그 변곡점 자리, 그 자리가 주가의 바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주가가 241선 아래쪽에 있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241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런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되고요. 향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돌파된 241선 위쪽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는 241선이 우상향의 기울기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바뀌는 변곡점 지점이 주가의 바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41선을 돌파한 자리고요.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241선을 이탈하지 않죠.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하향 기울기를 가지다가 서서히 우상향 기울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급등주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디테일한 매수 포인트는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10월달에 추석 이벤트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